자, 그럼 오늘도 역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이 들어온 게 오늘 뭐뭐 일단 질문 위주로 할 거냐면은 68페이지에 12번. 이거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한번 해준 것 같은데 잘 안 됐나 봐요.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게 질문은 들어온 건 아닌데 16번. 풀긴 풀었는데 풀이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이 18번. 18번은요, 잘 틀려. 왜냐하면 지금까지 풀었던 애랑 약간 결이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들 놓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높아심인데 10번 틀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10번은 이거는 깍두기. 우리말로는 깍두기인가? 영어로는 헬퍼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깍두기로 요거 시간 되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2번부터 가볼게요. 자, 12번. 자, 12번 같은 문제를 볼 때 하기 전에 우리 하나만 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물체가 두 가지 경우로 줄게요. 똑같은 질량을 M을 가진 물체가 있고 똑같은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는데 똑같은 R자 힘이에요. 자, 이거 R자 힘이야. 그냥 힘 아니에요. R자 힘이에요. 저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현재 F인 R자 힘을 받고 있을 때, 자, 첫 번째 가의 경우는 얘가 여기까지 잡아당기는데 시간 t 동안 줬대, 힘을. 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시간을 t 동안 줬대. 자, 두 번째 나인 경우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의 거리가 L만큼 갔대. 자, 이게 뭘 뜻하냐? 어떤 물체에 R자임이 작용하고 시간 t 동안 작용했다. 그러면 R자임 곱하기 시간 t가 되면 이게 충격량이고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접근할 거예요. 근데 저 힘은 R자임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보통 공식처럼 만약에 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그냥 암기해서 외우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힘은 대상이 되는 물체가 받은 R자 힘이어야 되고 요 시간은 그 물체가 그 R자 힘을 받은 시간이어야 하며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고로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풀 때요. 그냥 힘 그러면은 아무거나 냅다 곱하는데 그 힘이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아니라 다른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분 좀 합시다. 아셨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기 형제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엄마가 막 뭐 선물 준비했어. 아빠가 뭐 막 선물 준비했어. 너무 기쁘잖아. 내 건지 알았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안 주네? 왜 안 주지? 봤더니 내 게 아니었어. 내 누나나 여기 누나 있지. 누나나 아니면은 동생 거였어. 난 기대했는데 얼마나 빡쳐. 그치?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을 거야. 또 세뱃돈, 이제 곧 세뱃돈인데 할아버지가 세배했는데 세뱃돈 이렇게 막 많이 주셨고 막 이렇게 세고 계셔. 뭐 이렇게 많이 주셔? 너무 기뻤어. 그래도 내게 아니라 우리 사촌 오빠 거네? 그치? 열받아. 그렇잖아? 번지수 잘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인 경우는 힘에다가 이것도 힘이 뭐죠? 물체가 받은 R자 힘에다가 거리 L. 이건 뭐야 이거? 1이야 1. 이건 에너지 개념으로 갈 거야. 근데 저 힘이 하필이면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고, 그러니까 R자 힘이 한 1이 돼버리니까 얘는 뭘로 전환되냐면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로 전달돼요. 운동에너지가 만약에 힘 방향으로 저렇게 같은 거리를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으면 운동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힘을 주면은 운동에너지가 그만큼 감소하면 그만이죠. 이 문제가 그래 지금.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얘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과의 관계인지 거리와의 관계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줬냐면은 그림은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궤도를 따라 움직여. 그러면 P점에다가는 우리 이렇게 볼까요? 운동에너지 0. 그리고 우리 표현할 때 운동에너지 빵 이런 것 좀 하지 맙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혼나요. 0이잖아.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학과 교수님 같은 분한테 빵 그러잖아. 그러면 진짜 개욕 먹을걸? 자네는 0이라는 신성한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그렇게 왜곡하나?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막
말하다 보면 점점 열받아갖고 결국은 너 나가! 그렇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 확장돼갖고. 그러니까 0이에요. 빵이 아니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구간이 쭉 내려와서 한번 꺾이고 다시 한 스텝 꺾여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H0점으로 놓읍시다. 항상 위치 에너지 잡을 거면요. 기준점 좀 잡아요. 자, P점 여기야. 자, 여기가 P점인데 여기까지가 높이가 여기까지 잘랐네. 이게 H1이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여기가 H2예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구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구간 A고요. 길이가 L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구간 B가 있는데 여기는 길이가 몇 L이냐면 2L이에요. 길이가 2배 더 길어요. 자, 그래서 길이가 각각 L, 2L인 수평 구간 A에서 물체는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 F 일정한 힘이래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P와 A 높이 차이가 H1, A와 B의 높이 차이가 H2이다. 이건 그림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에 없는 게 뭐였죠? 물체의 같은 크기의 그것도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 얘도 반대로 작용하면은 얘는 운동량의 감소가를 뜻해요. 이렇게 되면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이 없는데 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물체가 B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A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이다. 아, 여기는 시간이 T가 걸렸다면 여기 몇 T? 2T. 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A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의 2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속도를 모르니까 여기 있을 때의 속도를 V1, 여기 있을 때의 속도를 V2, 여기 있을 때의 속도를 V3, 여기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정지죠? 정지니까는 여기는 속도 0.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힘 곱하기 시간.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첫 번째 구간에서. 그러면은 물체 질량은 M이라고 할게요. 안 변해요. 그럼 M자리가 속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만 따지면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M V1 M V2 이렇게 되면 돼요. 맞죠? 그 다음 여기는 힘을 받았는데 시간이 2배래. 그러면 여기는 속력이 줄었으니까 M V3 운동량이니까. 그 다음 끊어. 에너지로 갑시다. 길이가 L, 2L이니까 F 곱하기 L, R자임인데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줬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 그 양이 변화량이니까 운동 에너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줍시다. 이렇게. 또 여기는 힘 곱하기 몇 L? 2L이 됐죠?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어요? 2분의 1 M V3의 제곱이 됐죠? 되었나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냐? 이게 2배 더 크니까 여기다 2배 취합시다. 근데 질량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V1 빼기 V2에 2배를 했더니 그게 V3더라. 그 다음에는 여기도 2배, 여기가 2배 하면 되는데 2분의 1 M 다 똑같으니까 V1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에다가 몇 배? 2배를 했더니 그게 V3의 제곱이더라. 요렇게. 그쵸? 여기까지는 되죠. 왜냐면 2배, 여기가 2배 작으니까 2배 해서 같다. 여기도 2배 해서 같다. 이렇게 놓은 것 뿐이야.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문자는 총 3개. V1, V2, V3라는 총 3개의 문자가 나오죠. 그런데 식이 몇 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은 못 구해요. 하지만 몇 대 몇인지 비율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론. 이렇게 구했어. 이거 계산은 니네가 할 수 있어.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고 뺐을 때하고 그냥 더하고 뺐을 때 값이 성립하는 경우는 이게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 특수한 각인 경우밖에 없거든요. 뭐 3대 4대 5 이런 것밖에 없어요. 넣어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H2분의 H1이니까 이렇게 여기 위치 에너지니까 H1분의 H2는 어차피 위치 에너지 따라가면 되니까 H1분의 H2죠? H2분의 H1. 큰일 날 뻔했다. H1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 증가가 위치 에너지 감소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어 2분의 1 mv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여기니까는 여기서 여기는 위치 에너지 증가 위치 에너지 감소한 게 운동 에너지 증가니까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겠다. 2분의 1 mv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은 2분의 1 다 치우면 어떻게 되죠? v2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분의 v1의 제곱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냥 비율만. 그러니까 v1, v2, v3의 값만 구하면 되겠죠. 더워요? 좀? 히터 잠깐 끌까요? 히터가 좋긴 좋아. 따뜻하잖아 켜놓으면. 지난주에 히터가 고장이 아니었어. 원인을 찾았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원인이 있었어. 이유가 뭐였냐면요. 원래는 이 에어컨이 실외기랑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은 한 전원에 얘하고 실외기하고 같은 전원에 보통 묶어서 쓰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가정집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거리가 멀어 실외기까지가. 그럼 여러분들 전선이 이게 생각보다 뭘로 만들죠? 구리로 만들잖아요. 이게 좋은 전선은 구리의 함량이 높아요. 안 좋은 전선은 구리의 함량이 떨어지고 철의 함량이 높아요. 근데 구리가 저항이 더 작거든. 그래서 전선은 구리를 쓰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 구리가 비싸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 작업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실외기까지를 전선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저쪽 어디에 그 전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버린 거야. 저쪽 어디 콘센트 쪽하고. 그리고 얘는 얘대로 연결을 해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차단기가 저쪽 차단기가 어딘가 떨어진 거야 이제. 그래서 얘가 실외기가 작동을 안 하니까 나 이상해. 센서가 왜 저쪽이 작동을 안 하지? 그러고 자꾸 에러가 뜬 거예요. 지금까지. 이유가 되게 간단했어요. 고장난 건 아니었어요. 난 살다 그렇게 작업하는 것도 처음 봐가지고 내가. 이 건물에서 작업한 건 처음 봐가지고. 자, 그 다음 요건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정도 계산 못하면 제 생각인데 계산 못하면 그냥 때려쳐. 알았죠? 자, 그럼 요건 됐어요. 넘어갈게요. 괜찮겠죠? 뭐 프리 과정 사진 찍어 놓으실 분 있어요? 필요 없어. 어차피 이거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다시 봐 그냥. 맞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거 올려놓는 게 뭐 제가 이거 갖고 뭐 설마 뭐 좋아요, 구독은 필수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독자가 는다고 뭐 내가 뭐 수입이 늘어날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을 때 보라고. 근데 전에는 내가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서버에다가. 그랬더니 서버를 관리해야 되잖아. 그리고 저게 생각보다 용량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해주려면 또 인터넷도 좀 빨라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아니 이거를 공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유튜브에다 올리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좋아요.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상한 데다 쓰지 말고 이런 데다 한번 써보세요. 근데 또 좋은 게 이거를 사실은 비공개로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선생님 저 영상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그 링크만 보내주면 비공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매번 링크를 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이것도 귀찮잖아. 그래서 공개해 놓은 것 뿐이에요. 아무나 보라고. 근데 어차피 이거 우리 애들 말고는 안 봐. 아니 어떤 미친놈이 이거를 와갖고 들어와서 보고 있겠냐고. 뭐 물론 그럴 수 있지.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뭐 좋아. 그래서 듣는 미친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렇다면 미친놈은 아니고 좋은 사람이네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봐요. 자, 그 다음 12번은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은요. 풀긴 풀었어요. 그런데 좀 비효율적으로 풀었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그래프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래프를 활용해 준 거는 너무 고마워.
그런데 아무 데나 막 집어넣지 마세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문제 무슨 운동한다고 되어 있냐면 문제는 다 봤다고 칠게요. 16번.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니 여러분들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서 접근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속도 0을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증가했겠죠. 그래서 구간을 3개로 잘랐어요. 뭐 대충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리가 2L이니 L이니 그다음 몇 L? 3L이니. 그래서 결론은 뭐 구한 거냐면 자동차의 속력이 D에서가 즉 여기서가 그 다음에 A에서 여기에서 얘의 속력하고 얘의 속력 이게 몇 배니 찾는 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프 그려서 찾을 수 있어요. 넓이 비율 계산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기엔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근데 이거 이게 내가 이게 오늘 처음 썼더니 잘 안 지워지죠? 이게 분필이 좋은 분필이 아니네. 이게 좋은 분필은 쓰고 나서 지우면 다 깨끗하게 지워지거든요. 별로 안 좋네. 그렇네. 여러분들 여기 학원에서 쓰는 이 분필이 이게 무슨 되게 유명한 분필이거든요. 이게 되게 좀 비싸. 분필계에서는 명품이야. 좀 비싸. 이게 일반 분필에 이게 몇 배더라? 이게 하나당 얼마더라? 좀 비싸. 이게 하나가.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몇백만 원 하는 건 아닌데 싸.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깎아 사 먹는 것보단 싸. 근데 이게 소모품이니까 많이 쓰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비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지 말고요. 우리 문제가 결국은 얘가 무슨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질량 M짜리가.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까? 일정한 힘, 그것도 무슨 힘? 질량 곱하기 가속 또한 R자 힘을 받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2L인 구간, L인 구간, 또 볼까? 3L인 구간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힘 곱하기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힘과 거리와의 관계를 아니까 이거는 1이고 얘는 무슨 에너지 변화? 운동 에너지 변화로 가면 되겠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자동차의 이상하지 않아요? 운동 에너지가 라고 줬어요. 그것도 대놓고. C가 B의 4분의 5배니까는 C, 어디야? A, B, C. A, B, C, D니까 여기가 5분의 4배니까는 여기가 4E, 여기 5E.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그럼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얼마 증가한 거죠?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은 이만큼 증가한 거야. 변화량이에요. 몇 배가 아니라 변화량이야. 그러면 힘 곱하기 F 곱하기 거리 L을 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하더래. 그러면 힘 곱하기 같은 힘인데 3L이면 3배니까 몇이 증가하면 돼? 3이 증가하면 되겠네요. 5에서 3이 증가하니까 8이. 그치? 그럼 거꾸로 2 감소하니까 4에서 2 감소하니까 여기는 2. 그럼 A하고 B하고 운동 에너지가 몇 배? 4배.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형이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난다는 소리는 속도는 몇 배? 2배. 그래서 답은 몇 배? 2배.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빠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운동 에너지가 4배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가 4배면 속도가 2배죠. V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면 확실히 편하잖아. 굳이 힘들게 그래프 그렸네. 안 해도 되죠. 근데 왜 그래프 그렸니?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들 뭐라고 대답하면요. 그냥.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출제자의 마음에 생각해 보면 제일 재밌는 경우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왜? 늘 그랬으니까. 그럼 출제자는 이럴 거 웃으면서 너도 꼭 이렇게 할 거지? 한번 해봐라 임마. 한참 걸릴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만약인데 시험이 무제한이야, 시간이.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문제를 그저 풀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 했어요? 맞았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그 누구한테도 보여줘도 난 이거 진짜 최선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한테 딱 얘기해 줬을 때 누군가 이렇게 대답해 준대. 우와, 야, 그걸 그렇게도 볼 수 있어? 이야, 역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난 최고다. 알았죠? 최고가 되십시오. 그저 잘하는 사람 말고. 근데 문제를 풀었는데 지도 알아. 찜찜해. 이거 뭔가 돌아간 느낌이야.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는데 맞았는데 돌아간 느낌이 들고 더 이상은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세요. 이게 최선인가?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정말 그게 최선이야,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돌아가는 문제야. 그럼 그게 최선이야. 근데 자기는 최선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아? 누가 얘기를 해준다면, 아, 내가 아직 최선이 아니구나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다예요. 간단했죠? 자, 그러면은 18번 가봅시다. 18번 문제. 이거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18번 문제가. 그런데 사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요. 전 개인적으로 일과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뭐 이유는 있긴 한데, 얘는 결국은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왜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아니, 선생님, 16번에서는 그래프 안 그렸잖아요. 거리 나왔는데. 아니, 18번에서는 거리 나와 있는데 왜 얘는 그래프를 그려요? 그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볼게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출제자가 이렇게 써졌어. 나 제발 좀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련이라고. 왜냐하면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림은 x는 0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a와 b가 그럼 처음 속도 0인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x축과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표는 구간에 따라 a,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면 증가, 왼쪽으로 작용하면 감소시키면 돼요. 속도를. 자, a와 b의 질량은 같고, 그 다음에 x는 0에서 4일까지, 자, 거기 밑줄 좀 그어볼래요?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즉, 시작과 끝났을 때 총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자, 그 다음에 FA와 FB는 각각 크기가 일정하고 X축과 나란하다고만 했지, X축에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나란하다 그랬지. 플러스 방향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정보를 줬네요.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는 겹칠 수 있으면 겹쳐라. 그런데 가끔 드물긴 하지만 겹쳤을 때가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도 발생을 해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래요. 이 문제는 처음과 끝 시간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중간 시간이 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같은 그래프에다 그리면은 불편해져요. 따로따로 그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추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 바로 그릴게요. A 거, B 거.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처음에 A는 오른쪽으로 힘 FA라는 힘을 받아서 가속한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속했어요. 얼마에서까지 가속했고요. 그 다음에 구간을 L부터 2L, 2L부터 3L, 3L부터 4L까지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등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좀 쉬웠다. 일자로 그리자. 등속도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각 구간의 길이가 똑같으니, 넓이가 똑같으니 여기가 L, 얘들 좀 잡을까? 여기도 L, L, L 이렇게 잡으면 되고 끝 시간을 T라고 잡을게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최소 시간을 잡을게요. 여기를 시간을 T1이라고 잡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좌표점을 잡는데 간격이 더 중요해요. 그럼 여기도 T1. 여기도 T1. 대신 여기는 이건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되니 높이가 같으니까 2배의 2T1. 그럼 전체 시간 T는 여기서 얼마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T1.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밑에 거 B 거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인데 역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A도 처음에 FB라는 힘을 받아서 가속된대요. 그 다음에 두 구간에선 힘을 안 받아요. 조금 더 길게 뺄까? 그러니까 좀 안 맞네. 그 대신 반대 3L부터 4L까지는요. 0부터 L까지 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인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거리가 똑같으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0까지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각 구간의 이동거리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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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로 갖고 끝 시간이 얘랑 똑같은 T예요. 이렇게. 저기 MBTI에서 T가 뭐지? 그냥 그 현실적인가? 그게 T인가요? 뭐 근데 왜 T가 뭐 나쁜 거야? 왜 갑자기 너 T야? 뭐 이런 거 하더라? 나 T야. 그게 왜 뭐 나쁜가? 뭐예요? T. 정현이는 T. T. 여기 다 T야? 에휴, 니들 참. T 그럴 거. 아직까지 이해 못했어. 너 T야? 그럼 아니 난 QT 뭐 그런데 그게 뭔 소리인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게 뭐 어쩌라는 건지. 뭐 T가 뭐 잘못했니? 자, 그럼 여기는 이동거리 같은 게 삼각형,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를 잡을게요. T2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T2. 여기는 ET2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ET2. 근데 끝 시간이 T로 같으니까 또 같아야 되네. 얼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T2. 이렇게. 그러면 우리 T1을 그냥 6T라고 잡고 T2를 5T라고 잡을까요? 이게 편하잖아. 수학에서는 T1은 몇 분의 몇 분의 몇 T2 뭐 이렇게 놓는 것 같은데 그냥 물리에서는 이렇게 집어넣는 게 빨라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봐요.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2배니까 12T. 여기는 5인데 10T. 근데 넓이는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12대 10이니까 여기를 10V. 여기를 12V 잡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어차피 비율 싸움인데. 그쵸?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은 뭐냐면은 WB분의 WA거든. 이게 한 일인데 결국은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로 갈까요? 운동 에너지 증가로 가겠죠. 결국은 여기서 FA, FB가 0에서 L까지 한 일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는 그 물체, 하필이면 이 힘은 R자임이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겠지? 그럼 0부터니까 결국은 B는 얼마? 질량 같아서 2분의 1 M 뺄게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 증가할 거죠? 12V 제곱. 여기는 10V 제곱. 이렇게 되면 될까요? 0부터 L까지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만 따지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얼마야? 이거 근데 귀찮다. 어차피 전체 제곱이니까 12V분의 10V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VV 없애버리고 약분하자. 6, 5, 66에 36, 5, 5, 20. 36분의 25인가 보네.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뭐 우리가 설명하느라고 떠들면서 해서 그렇지 혼자 하면 그냥 후딱 하면 금방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는요. 중등과정하고 다르게 중등과정은 사실 계산을 좀 복잡하게 줘요. 그러니까 중등과정에서는 우리 물리 배울 때 중등과정에서 중력가속도 9.8m/s 제곱으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고등과정에서 그냥 10m/s 제곱으로 계산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중등과정은 아직 어려워. 그래서 이 계산하는 거를 좀 더 목숨 걸어요.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저 정도 계산은
누구나 하겠지. 이거 못하면 고등과정에서 에이, 안 되지. 이 정도야. 그래서 계산을 복잡하게 주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상황 파악을 좀 어렵게 줘요. 혹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쉽게 되냐, 어렵게 되냐. 즉,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로 가게 만들고요. 중등과정은 어떻죠? 문제 자체는 심플해요. 문제는 뭐 딱 그냥 읽으면, 아, 무슨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계산이 복잡해서 중간에 좀 틀리죠. 그래서 중등과정은 누가 공부를 잘하냐면요. 그냥 사칙연산 잘하는 애. 계산 좀 빠른 애. 흔히 나는 애들한테, 그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 구문 좀 했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맨날 그래, 내가 맨날. 너 어렸을 때 구문 좀 했나 보다. 계산 좀 빠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너 구몬할 때 안 빼먹고 잘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별놈다. 근데 그거 여지껏 안 빼먹고 끝까지 다 했다는 사람들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남자친구고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 구몬을 끝까지 다 했다. 안 빼먹고.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얘는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 그 얼마나 독한 애야, 그게. 그게 제정신이야? 그걸 어떻게 다 해? 그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다 했으면 진짜 제정신 아닌 거고요. 어린 나이에. 근데 애는 괜찮은데 다 한 애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엄마가 무지막지하게 시킨 케이스거든요. 집에서. 야, 그러면 시어머니나 혹은 장모님 되실 분이 겁나게 센 캐릭터인데, 야, 이거 나중에 고생 좀 할 거 아니야. 이것도 역시 걸러야 되지 않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이라면 원래 그래요. 자, 그런데 고등과정에서는 이 중등과정에서 계산 좀 한다는 애들이 고등과정에 올라와서 이 자기 버릇을 못 고치거든요. 똑같이 해요. 그럼 계산만 신나게 하는데, 아니, 문제 자체가 계산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또 중등과정에선 계산 좀 못했을지 모르지만 고등과정 올라와서까지 계산을 못하진 않아요. 그쯤 되면 잘하거든. 근데 이 어렸을 때 잘하던 애들은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푼다는 생각도 안 하고. 요런 애들이 고등과정에서 좀 힘들어요. 그리고 중등과정에서 계산은 좀 버벅거렸고 어려서 잘 안 했지만 문제 이해력이 좋은 애들이 고등과정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전돼요. 여기서부터가. 물론 중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쭉 잘하는 애도 있고요. 중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한결하게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크로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렇게. 그래서 문제 해석하는 연습입니다. 문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쪽 게 쉬웠던 거는 문제가 짧아요. 요 뒤로 에너지로 넘어오면서 어려운 이유는요. 문제가 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것 뿐이에요. 자, 괜찮죠? 요거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럼 18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10번? 10번 뭐야? 아, 10번! 10번. 웬 놈이 하나 틀렸길래, 내가 보기에는 뭐 나중에 지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못 고칠 것 같아갖고, 아니, 안 고칠 것 같아. 그래서 풀어주려고.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아직 정리하신 분 있네? 아직 좀만 시간 드릴 테니까 18번 정리. 천천히 해, 천천히. 많이 하지 마라. 정확히. 적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게 낫지 않아요? 한 문제를 정확히 풀어서 나머지를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몇천 문제를 풀고 나서 그 한 문제도 틀리는 사람처럼 공부를 하죠. 그러지 마세요. 중등에서는 풀었던 게 나오지만 고등에서는 풀었던 게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어디 문제집에 있는 게 똑같은 게 나왔다. 그것도 학교 내신에서, 고등과정에서. 그러면은 무조건 이의 신청하셔야 돼요. 왜? 이건 등급이 걸려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문제 내면 큰일 나요. 징계 먹어요. 선생님들도. 다시 봐야 돼요. 시험. 재시 봐야 돼요. 학교에서 재시 본다는 거는 타격감 좀 있어요. 선생님들도. 잘못하면은 그 자기가 왜 그랬는지 경위서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수능에서는 절대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근데 중등은 어떻죠? 일단 내신에서 문제집에 있던 게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보기 순서 안 바꾸고. 왜? 아니,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중등 과정에서 뭐 그렇게 관심 가져요? 이게 뭐 대입에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니고.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건 저기 좀 민감하죠. 소위 빨간 줄 가는 거. 학폭. 학폭은 대학교까지 영향을 미쳐요. 중등 학폭은. 초등 학폭. 초등은 안 미치든가?
그래가지고 그건 좀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학폭은 안 돼요. 자, 그럼 10번 가도 되나? 아직 안 되나? 좀 더 있다. 좀만 더 기다려 줄게요. 좀 닦아라. 이게 뭐냐, 닦겠어. 그래도 두 짝 다 있다? 어떤 애들은 이거 한 짝 잊어먹어서 하나밖에 없던데. 그것도 하나씩 또 판다며 또 당근에서. 근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 그 하나씩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차피 제가 잃어버린 거 돈 주고 다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라고. 하나 잃어버린 거 누가 주워다가 다시 판 거 아닌가 싶어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 10번 갑시다. 10번. 안 어려워요. 10번은 생각보다. 자, 10번. 10번도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가 문제를 놓쳐서 틀려요. 놓쳐서. 10번에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4H까지 올라가서 정지하였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물체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높이 H, 여기 기준을 잡는 거죠. 여기는 높이가 4H, 여기서 정지, 여기서도 정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H일 때를 위치 에너지를 E라고 놓읍시다. 여긴 몇 E가 되는 거죠? 여기는 4E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면에 내려왔을 때 여기 A점에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 2. 왜? 위치 에너지가 2가 있었는데 그게 다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니까. 근데 B부터 여기까지 4E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 몇 E? 4E. 이렇게 된 거죠. 상황이.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수평면에 A점에서 B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작용했다. 요 방향으로 힘 F가 작용을 하는구나. 알짜 힘이죠, 하필이면.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 뭐 구하는 거냐?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F에 작용한 충격량을 구하래요. 충격량.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이죠?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몇 배? 4배. 그럼 속도는 몇 배? 2배. 이때 속도를 V라고 하고 이때 속도는 몇 V? 2V라고 하면 되죠. 그럼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2MV에서 빼기 MV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충격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속도 V를 내가 임의의 값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치환해주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 위치 에너지 얼마? mgH가.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된 거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된 거니까. 그래서 mm 날라가고 V 대신에 V는 넘어가니까 2GH의 루트. 그래서 m 곱하기 루트 2GH 하면 끝. 그치. 근데 대부분들 이거를 틀리는 이유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 계산하라 그랬는데 기껏 운동 에너지 갖고 뭘 하질 않나. 네, 운동 에너지가 3, 2만큼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3, 2가 차이가 나니까 힘 곱하기 거리 L을 게 3, 2에 해당하는 값이네요.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누가 거리 물어봤어요? 누가 에너지 물어봐요? 충격량 물어봤지. 물어보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것만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묻지도 않는 거 갖고 왜 답을 해가지고 저렇게 하고 한참 돌아가. 그래서 거리 계산해서 다시 시간 속도 구해서 시간 계산해서 시간 곱하기 힘을 하고 또 힘도 계산하고 시간도 계산해서 막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알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효율이다. 효율이 떨어지면 문제를 풀어도 푼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시험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중등 과정에서는 시간을 많이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문제 대비 난이도 대비 시간이 충분해요. 보통은.
그래서 중등 과정은 어지간하면 시간이 남아요. 문제 풀 때 보면. 시간이 모자랄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선생님, 다 본 사람은 자주 돼요. 막 그러면서, 그치. 하지만 고등 과정에서 한번 물리 시간 한번 해봐라.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나 절반도 안 풀었는데 5분 남았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효율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물리 잘해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요,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는 다 풀겠거든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해요. 저는 꼭 한 4페이지까지 있는 것 중에서 한 3페이지, 아니, 2페이지나 3페이지 한 절반쯤 풀면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겁나 비효율적으로 풀고 있다라는 뜻이죠. 비효율적으로 푼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고요? 물리 못하는 거다라고요. 중학생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이제 중딩 아니야. 이제 중학교 졸업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하는 중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학력이 똑같으시려면 뭐 해야 되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부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박사 졸업. 오우씨, 4번 더 졸업식 하셔야 돼요. 저랑 학위가 같으려면요. 한창 오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충 보니까는 다들 한 18번이나 19번까지 이제 푸셨고, 요거보다 조금 빨리 하신 분도 있고, 요 정도 하신 분도 있고, 요거 남은 문제 이제 뒤에 더 푸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며칠 차죠? 7일 차죠? 7일 차 다음에 8일 차까지 있어요. 8일 차까지 하는데, 8일 차부터 8일 차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용수철 아직 제대로 못했으니까 용수철 그림 있는 것 중에서 탄성 에너지를 계산하는 복잡한 문제는 잠깐 좀 아직은 뺄게요. 여러분들 손대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아직은. 그리고도 아직은 다른 에너지 계산도 안 되는데 용수철까지 집어넣으면은 머리에 지진 나요. 머리 터져. 용량 과다야, 지금부터.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요거 8일차까지 끝나면은 앞에 속도 가속도부터 에너지까지 이달 말까지, 1월 말까지는 계속 연습 좀 시킬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2월 달부터는 이제 통합과학 수업 들어가야지. 이제 고등학교 준비해야지. 근데 하나 확실한 거냐? 통과 수업 들어가면은 물리 파트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요 정도까지 했는데. 막 애들 보면은 막 그럴 거예요. 오히려 비효율적이야.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물리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있고, 물리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물리 문제 풀어주면 속으로 그럴 거야. 저걸 왜 저렇게 어렵게 풀지? 저거 그때 또 깝죽된다고 또 손들고 쌤 그것 좀 비효율적인데 이렇게 풀면 안 될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알았지? 친구 없어져. 자, 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를 이제 개별 질문 받으면서 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질문 할 때는요, 이런 것도 질문해도 좋아요. 이거 다 같이 있을 때 질문하기엔 좀 비속어쓸게요. 쪽팔려서 질문 못했는데. 혹은 요거 물어보면은 창피하가 좀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하는 것들도 개별적으로 물어봐요. 그런 건 조용히 대답해 줄게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딴 것도 못해?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것도 괜찮아요. 앞에 맨 앞쪽 거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할까요?